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던 그 집에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기는 충청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이었어요. 민준 할아버지는요, 마당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툭툭 떨어지는 걸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올해 72,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가을은 언제나 쓸쓸함을 안겨주는 계절이었답니다. 여보, 어서 밥 먹어요. 서연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요즘 들어 통 입맛이 없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석 달 전부터였죠. 막내 아들 지훈이가 낳은 첫 손자가 병원에 입원한 그날 이후로 말이에요. 선천성 심장병.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병명을 말했지만 민준 할아버지 귀에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천둥벼락 같았습니다. 45세 겨우 장가간 늦둥이 아들. 그것도 할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결혼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쩌면 자신의 모진 반대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린 건 아닐까 하는 무거운 자책감이 가슴을 쿵 하고 짓누르고 있었죠. 민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서연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 앉으니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도무지 식욕이 돌지 않았어요.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정말이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29 수진은 결혼한 지 겨우 1년. 시댁에서의 생활이 아직도 서툴고 어색했는데 아이까지 아프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이 조금 있대요. 간호사님이 저녁에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냐고. 민준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저 며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곱게 자란 아이가 이 험한 시골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죠. 더군다나 아들 지훈이 45이라는 늦은 나이에 만난 여자였으니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 오로지 손주 걱정뿐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석 달 된 아기가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턱 하고 막혀왔죠. 밤마다 아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민준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 지독한 완고집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만 같아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 밤새 지켜볼게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줄곧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죠.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니다, 너는 집에서 좀 쉬어. 지훈이가 가면 되니까. 민준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사실 할아버지도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아픈 손자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 할머니가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걱정만 한다고 애가 낳는 건 아니잖니.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평소의 밝은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첫 손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슬픔도 그만큼 컸던 거겠죠.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그녀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연 할머니가 이런저런 마을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를 띄웠을 텐데 오늘은 그저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달그락 달그락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어요. 수지는 밥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고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도 갓 구운 생선의 고소함도 이들의 식욕을 전혀 돋우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려나 민준 할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거든요. 가을비는 언제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마당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만 올해는 왠지 그 감마저 시들해 보였죠. 그날 밤 민준 할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거든요. 병원에서 본 그 작은 얼굴,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힘없이 누워있던 가여운 모습.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었다면, 며느리를 좀 더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아내 서연도 계속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같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쯤 민준 할아버지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 꼭 자신의 마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대체 언제쯤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허공으로 담배 연기를 훅 하고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더군요. 추적추적. 가을비 특유의 차갑고 끈적한 빗방울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 수진도 어젯밤 늦게 병원에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민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나니 마음이 너무 답답해졌어요. 집안에만 있으면 자꾸만 어둡고 무거운 생각만 들었거든요. 비가 와도 산에 오르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기에 민준 할아버지는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뒤편의 나지막한 산은 민준 할아버지에게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에 지친 마음을 달래러 자주 올랐던 곳이었죠. 비에 젖은 흙길은 질퍽하고 미끄러웠지만 수십 년간 다져진 그의 발걸음은 익숙하게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휴! 민준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소에 쉬던 바위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천연 지붕 역할을 해주어 비를 피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위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 낑! 희미한 끙끙거림. 처음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히 동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바위 아래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새하얀 털의 어미개 한 마리가 갓 태어난 듯한 새끼 10마리를 품에 꼭 안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민준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미개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털은 비에 흠뻑 젖어 엉켜 있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새끼들만은 어떻게든 품에 안고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갓난아기 같았어요. 민준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어미개는 경계하는 듯 몸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힘없이 고개를 툭 떨어뜨렸죠. 도망갈 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애처로운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발 우리 아기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민준 할아버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미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어요. 경계심보다는 간절함이 더 큰 것 같았죠. 민준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내밀자 어미개는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 오는 날에 새끼들이 어떻게 버티겠어. 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자기 손주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작은 생명들까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왠지 모르게 이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았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집에 데려간다면 아내 서연이 뭐라고 할까? 이미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나 무거운데 걔까지 데려오면 더 복잡해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이 산 속에 이 작은 생명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구나. 민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우산을 어미개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산을 내려가 집으로 향했죠. 다행히 서연과 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헛간으로 들어가 오래된 담요와 커다란 상자를 찾아냈어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짐까지 들고 있으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어미개와 새끼들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 아래에 도착했을 때 어미개는 민준 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 품에서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상자에 깔고 어미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말하자 어미개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끼들을 하나씩 하나씩 상자에 옮기는 동안 어미개는 민준 할아버지를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믿는다는 표현이었죠. 상자를 들고 산을 내려오는 길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끼들이 상자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미개는 민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헛간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른 짚을 깔고 담요를 덮어주니 제법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죠. 어미개는 새끼들을 다시 품에 안고는 민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멍?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물이랑 먹을 것도 가져다 줄게. 걱정하지 마라. 민준 할아버지는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미개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또르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빗물이었을까요? 하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개가 자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준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밥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미개는 물을 급하게 마셨지만 밥은 아주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챙기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구나. 민준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내 서연과 며느리 수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말이죠.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어미개와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헛간을 나왔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헛간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아내 서연이 부엌 창문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민준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제 들통났구나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헛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금세 눈치챈 거죠. 더욱이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고 흙까지 묻어 있으니 분명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좀 길어. 민준 할아버지는 망설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아내의 불호령이 걱정되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눈치인데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라 서로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다 알 수 있었죠. 바로 그때 헛간에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 낑!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뚜렷하게 전해졌죠.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보, 설마 개를 데려온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미개가 새끼 10마리를 낳았더라고. 비까지 억수같이 와서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민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럴 때에 계란이요. 우리 손주 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어요. 집안의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개까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때 수진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결에 나온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글쎄 개를 데려왔단다. 서연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에도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녀였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저 괜찮을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값은 누가 댈 거고 저것들 뒷감당은 누가 할 건데. 서연이 쏘아붙이듯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화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헛간에서 새끼들의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깽, 깽, 깽. 갓 태어난 강아지들의 연약한 울음소리는 꼭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들렸죠.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어미개가 경계하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새끼들은 어미 품에 옹기종기 모여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새끼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앙증맞았거든요. 하얀 손뭉치 같은 작은 몸집,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잠든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서연도 처음엔 인상을 잔뜩 찌푸렸지만 그 새끼들을 보자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세상에, 정말 작구나. 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이 어미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뼈만 앙상한 어미개의 모습이 꼭 자신과 겹쳐 보였거든요. 아픈 아이를 둔 어미의 마음으로 말이죠. 어미개는 수진을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어미개는 그 손을 얌전히 핥았습니다. 참, 순하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원래 개를 무서워했던 그녀였지만 이 어미개에게서는 조금도 위협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애처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새끼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끼들도 따라서 깨어났고 작은 울음소리들이 헛간을 가득 채웠죠. 어미개는 새끼들을 핥아주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꼭 우리 아들 같네. 수진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웃음이었어요.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이. 그때 새끼 중 하나가 어미 품을 벗어나 엉금엉금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해 방향 감각이 없었던 거죠. 수진이 자연스럽게 그 새끼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하네. 수진이 새끼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빠르게 뛰는 것이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 고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아픈 아들과 겹쳐 보였거든요. 어미개는 수진이 자신의 새끼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 이 사람들은 믿어도 되는구나 하고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며칠만 있게 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미가 기운 차릴 때까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작은 생명들이 이 집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하고 말이죠. 수지는 새끼를 어미에게 조심스럽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유 같은 거라도 있으면 어미한테 좀 주면 어떨까요? 젖이 잘 나오게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조에서 이미 개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 느껴졌어요. 세 사람은 헛간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다른 생명들이 들어온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들 지훈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아빠, 어머니, 지훈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된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요즘이었거든요. 수고했다, 아들아. 아이는 좀 어떠냐? 민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시고. 지훈의 목소리가 푹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무거운 대화가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일단 씻고 밥부터 먹어요. 바로 그때 헛간에서 다시 작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금 개소리 나지 않았어요? 그게? 민준 할아버지가 머뭇거렸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난감했거든요. 아빠가 산에서 개를 데려왔어. 서연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미개랑 새끼 10마리.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 개를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아픈 아이 걱정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갑자기 개까지 들어왔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한 번만 보자, 여보.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상황이었어. 지훈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헛간으로 향했어요. 헛간문을 열자 어미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어미와 새끼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와, 지훈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새끼들의 앙증맞은 모습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린 거예요. 어미개는 지훈을 보더니 경계하지 않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미 이 가족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10마리네. 지훈이 새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새끼들을 키우려고. 바로 그때 새끼 중 하나가 다른 형제들과 떨어져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독 몸집이 작고 약해 보이는 새끼였어요. 다른 새끼들이 어미젖을 먹을 때도 힘에 밀려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새끼는 왜 저렇게 혼자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마 몸이 약해서 다른 형제들한테 밀리나 봐. 민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그 작은 새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새끼들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어요. 손바닥 위에서 약하게 끙끙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이 새끼,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약한 게. 지훈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병원에 힘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과 이 작은 새끼가 겹쳐 보였거든요. 둘 다 태어나자마자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이리 줘봐. 한번 안아보게. 지훈이 수진에게서 새끼를 받아들었습니다. 새끼는 지훈의 따뜻한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어미개가 지훈을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발 제 새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지훈이 어미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돌봐줄게.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의 품에 있던 작은 새끼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해진 거예요. 끙끙거리던 것을 멈추고 아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지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안심한 것 같았어요. 어머, 신기하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안으니까 딱 조용해졌네.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까까진 계속 끙끙거렸는데 지훈은 새끼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온전히 자신을 믿고 몸을 맡기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병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 지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계속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그날 저녁 가족들은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개들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어요. 어떻게 돌볼지, 이름은 뭐라고 지을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들 이름도 아직 못 지었는데 개 이름부터 짓게 생겼네.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이는 태어나면 천천히 생각하면 되고 개들은 당장 불러야 하잖아.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병원에 가기 전에 헛간을 다시 들렀습니다. 오후에 안았던 그 작은 새끼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새끼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미 품에서 새근새근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잘 자라렴.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순간 지훈의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깊은 안정감이었어요. 마치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큰 힘을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지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보더라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듯이 자신의 아들도 분명히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작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새벽 민준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 걱정에 밤새 뒤척였는데 오늘은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비는 말끔히 그쳤고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어미개와 새끼들이 밤새 잘 지냈는지 궁금했거든요. 헛간 문을 열자 어미개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밤새 새끼들을 아주 잘 돌본 모양이었습니다. 잘 잤니?
민준 할아버지가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미개는 기분이 좋다는 듯 혀를 내밀며 헤헤 하고 웃는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몰라보게 건강해 보였습니다. 새끼들도 어제보다 훨씬 활발해진 것 같았어요. 아직 눈은 뜨지 못했지만 어미 주위에서 더욱 활발하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지훈이 안았던 그 작은 새끼도 다른 형제들과 뒤섞여 어미젖을 열심히 빨고 있었죠. 다행이구나. 민준 할아버지가 안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아내 서연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개들은 어때요? 괜찮아 보여. 새끼들도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민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다행이다. 서연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반대했지만 이제는 어느새 개들을 한 식구처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이때 수진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 같았어요.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가요. 어젯밤에 열이 완전히 내렸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깊게 잠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이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아이는 계속해서 미열에 시달렸거든요. 밤에도 수시로 깨서 울곤 했는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는 건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었어요. 정말이냐?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간호사님도 너무 신기하다고, 갑자기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고. 수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문득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그 작은 새끼를 안았을 때의 그 평온했던 모습. 그리고 자신도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 설마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훈이한테도 연락했어? 민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얼른 해봐. 좋은 소식이잖아. 서연이 재촉했습니다. 수진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도 밤새 아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희망이었어요. 아침 먹고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밝아졌습니다. 손주 이야기, 개들 이야기가 오갔고 정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죠. 근데 참 신기하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딱 개들이 온 다음 날부터 아이 상태가 좋아지다니. 우연이겠죠, 어머니. 수진이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생각이 스치는 듯 했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수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은 개들을 보러 헛간에 갔어요. 어미개는 새끼들과 함께 아주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어젯밤에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 민준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 서연은 몇 년째 지독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젯밤에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응, 정말이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통증 없이 잠들었어. 서연이 허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훨씬 가뿐한데? 민준 할아버지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어젯밤에 유난히 몸이 가뿐하고 편안했거든요. 손주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어젯밤에는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혹시 민준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뭐,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민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오후에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야말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수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정말? 아이고 세상에. 서연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옹알이를 했어요. 지훈 씨가 그거 보고 펑펑 울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이었거든요. 손자가 드디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지훈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빠, 어머니, 정말 기적 같아요.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슴 벅찬 진짜 기쁨이었어요. 그날 밤, 민준 할아버지는 다시 헛간을 찾았습니다. 어미개가 새끼들과 함께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이 작은 생명들이 정말로 이 집의 기적을 가져다 준 걸까?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의 상태는 날마다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의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며느리 수진의 얼굴에서 걱정과 피로의 그늘이 싹 가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젖병도 아주 힘차게 빨았대요.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와서 매일매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몸무게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서연은 부엌에서 손자를 위한 이유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겠네. 민준 할아버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요즘 들어 지긋지긋하던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인 김 이장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김 이장님은 이 마을의 토박이로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꿰뚫고 있는 분이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김 이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아주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민준 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산에서 데려왔다는 그 개 말이야. 김 이장님이 헛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개가 어떤 개인지 알고 있나? 민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산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김 이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개, 보통 개가 아닐세. 한 1년 전에 이웃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아냈던 그 유명한 구조견의 후손이거든.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 그리고 수진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김 이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구조견이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그 개 주인은 김영감이라고 평생을 산악구조 일을 했던 분이야. 그 흰둥이는 김영감이 애지중지 키우던 명견 중 하나였지. 몇 년 전에 실종된 아이를 기적적으로 찾아내서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졌거든. 김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김 영감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김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반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말이야. 그 이후로 그 흰둥이가 행방불명됐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때 새끼를 벤 상태였나 보구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미개가 주인을 잃고 혼자서 그 힘든 몸으로 새끼들을 낳고 키우려 애쓰다가 지쳐 쓰러진 거였어요. 그럼 이 개는 민준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잃고 1년 넘게 산속을 떠돌았던 개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나? 그 집안은 대대로 아주 영험한 개들을 키워왔다는 소문이 있어. 김 이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험하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개들이 있는 집에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 특히 아픈 사람이 씻은 듯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손자의 갑작스러운 호전, 아내 서연의 허리 통증 완화, 그리고 자신도 느끼는 몸의 기분 좋은 변화들.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서연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저 미신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김영감네 집에 그 개가 있을 때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김영감의 와병 중이던 아내도 그 개가 온 후에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더라고. 김 이장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남편 지훈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말이야. 김 이장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개들은 자신들이 꼭 필요한 곳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야. 마치 운명처럼 말이지. 민준 할아버지는 어미개와 처음 마주쳤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어미개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간절함. 마치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은 그 느낌. 혹시 우리 집 사정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민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요즘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틀림없어. 그 개가 자네 집을 선택한 거야. 김 이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김 이장님이 들려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적 같은 변화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신일 수도 있지만 민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개들이 온 후로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지훈이 병원에서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믿기 어렵긴 하지만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날 밤 민준 할아버지는 혼자 헛간을 찾았습니다. 어미개는 새끼들과 함께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어미개의 새하얀 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거니? 민준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어미개가 스르르 눈을 뜨고 민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어미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미개는 민준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할고는 다시 새끼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변화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손자의 퇴원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의료진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퇴원이라고요? 수진이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네, 심장 기능도 아주 많이 안정되었고 체중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담당 의사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작고 약했던 아들이 드디어 건강하게 집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서 이 소식을 들은 민준 할아버지와 서연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 서연은 부엌에서 손자를 맞을 방을 준비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드디어 우리 강아지가 집에 오는구나.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드디어 집에 와. 민준 할아버지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헛간의 어미개가 생각났어요. 김 이장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 어미개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후에 지훈과 수진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포대기에 폭 쌓인 아이는 이제 건강한 분홍빛 피부색을 되찾았고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아들이에요. 수진이 아이를 민준 할아버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손자를 품에 꼭 안고 감격했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의 품에 안겨 있다니. 정말이지 기적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냐?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퇴원하게 되어서 바로 그때 헛간에서 새끼들의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는데도 아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에 반응하며 방긋 하고 작은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 개 짖는 소리에 놀라지도 않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런가 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문득 아이를 헛간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헛간에 좀 가보자. 가족들이 함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어미개는 사람들이 많이 오자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아기를 본 순간 표정이 부드럽게 달라졌어요. 마치 이야기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아이를 낮은 곳에 눕혀두자 어미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을 아주 부드럽게 살짝 핥았어요. 아이는 그 따뜻한 감촉에 기분이 좋은 듯 옹알이를 했습니다. 와!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네요. 그때 어미개 옆에 있던 새끼 중 하나가 아기 쪽으로 꼼지락꼼지락 기어왔습니다. 지훈이 전에 안아주었던 바로 그 가장 작았던 새끼였어요. 새끼는 아기의 작은 손 옆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저 강아지, 우리 아들이랑 친구가 되려나 봐.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손뼉을 탁 쳤습니다. 그래, 이름을 지었어. 뭐라고요, 어머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복이. 이 아이 이름을 복이라고 하자. 이 개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덩이니까. 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정말 이 아이는 우리에게 굴러들어온 복이니까. 지훈과 수진도 그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복이. 좋네요. 그날 저녁,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고, 복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특별한 침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정말 신기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꼭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민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복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집에 왔으니까. 그날 밤 민준 할아버지는 혼자 마당에 나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서연이 조용히 나와 민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응, 정말 다행이고 고마워. 민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그 개들을 받아줘서. 처음엔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줬잖아. 서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야. 만약 그때 끝까지 반대했다면. 두 사람은 함께 헛간을 바라봤습니다. 어미개와 새끼들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김 이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민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개들이 정말 우리를 도우러 온 천사들 같아. 그날 밤 온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보기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게 잠들었어요. 집안에는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준 할아버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미개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모두 완수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뜻하게 핥아주고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듯이. 사흘 후 아침, 민준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헛간으로 향했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새끼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어미개의 반가운 꼬리 인사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헛간 문을 열자 민준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미개가 새끼들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어미야. 민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미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민준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어미개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을 때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미개는 새끼들을 모두 자신의 품 가까이에 꼭 모아놓고 아주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민준 할아버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미개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더없이 평온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새끼들은 어미가 떠난 것을 아직 모르는 듯 어미 주변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았던 그 새끼는 어미의 앞발에 포근히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어미개가 마치 자신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아주 편안히 떠난 것 같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서연이 헛간으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미가 떠났어. 민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반대했던 그녀였지만 어느새 어미개에게 깊은 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마 새벽녘이었나 봐. 너무 평온해 보여. 민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수진이 보기를 안고 헛간으로 왔습니다. 상황을 전해 듣자 수진의 눈에도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러게 말이다. 어제도 새끼들 잘 돌보고 있었는데. 서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보기가 어미개를 바라보며 아으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인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조용한 소리였어요. 새끼들은 이제 어떡하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키워야지. 민준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고 간 거야.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헛간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나서 그도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어미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새끼들을 키우려고 애쓰다가. 아니야. 민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어미는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한 것 같아. 우리 보기가 건강해진 걸 보고 이제 안심하고 떠난 거야. 가족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어미개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어디에 묻어줄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가 어떨까? 어미가 처음 우리를 만났던 곳 근처에.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와 지훈이 함께 뒷산에 어미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크고 늠름한 소나무 아래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오후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어미개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하얀 천에 어미를 곱게 싸서 흙 속에 조심스럽게 안장했어요. 고마웠다. 민준 할아버지가 작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기적을 가져다줘서 정말 고마웠어. 수진이 보기를 안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보기야, 인사해야지.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어미한테. 보기가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작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소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새끼들도 잘 키울게.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어미가 너를 사랑으로 키웠던 것만큼 우리도 사랑으로 잘 키울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나무 아래의 작은 무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남은 새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유를 먹이는 법도 배우고 따뜻하게 해줄 방법도 함께 준비했어요. 특히 가장 작았던 그 새끼는 보기의 단짝 친구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수진이 그 작은 새끼를 보며 물었습니다. 희망이 어때?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바로 희망이니까. 민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희망이. 보기와 희망이는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기와 작은 강아지. 둘 다 이제 이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었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미개가 정말로 그들을 구원하러 온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생명들이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마워, 어미야. 민준 할아버지가 창밖 소나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절대 잊지 않을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미개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어요. 민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얀 어미개가 남기고 간 사랑과 희망으로 이 가족은 앞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어요. 보기와 희망이, 그리고 나머지 9마리의 새끼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